지금 우리는 이 단원에서 물질이 되는 과정을 배우는 건데 이미 통합해서 너희들은 이걸 배웠어. 원소가 물질이 되는데 이 화학 결합을 통해서 물질이 됩니다 라고. 여기서 잠시 물질은 순물질을 뜻하는 거예요. 화학 결합을 하려면 순물질이잖아. 순물질이 몇 종류 있다? 그래, 원소와 화합물이 있다. 들고 선생 하든지. 알았어요? 원소와 화합물이 있어. 맞지? 그러면 화학결합의 경우의 수는 이거야. 원래 너희는 통과해서 이거 배우잖아.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나. 이 둘의 공통점이 뭐라고? 안정한 전자 배치야. 맞지?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되기 위해서 금속, 비금속은 전자를 잃거나 얻는다라고 표현해. 10번 네온을 따라가는 애가 누구야? 일단 음이온에. 몇 번? 몇 번? 좋아, 9번. 그 다음. 그래, 이 둘만 외워. 7번 안 나와, 잘. 8번은 마이너스 몇 가가 되는 거야? 2가. 10번이 되기 위해서. 9번은 마이너스 1가. 얘들 할로젠이라 부르잖아. 그러면 잃어버린 애는 몇 번? 11번 플러스 1가, 12번 플러스 2가, 13번까지 외워.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2, 3밖에 안 떠. 5개야. 그럼 세트 2는 8번 밑에가 몇 번이야? 옥텟이니까 8만 더해 인마. 8번 밑에가 누구야? 8 더하기 8을 못하는구나 애들이. 어렵죠. 몇 번? 16번. 누구야? 슈퍼맨이 앞에 뭐 그리고 있어? 그래, S야, S 자식아. 그 설퍼 딱 그리고 달리고 있잖아, 걔. 나는 황이야 이러면서. 알았어? 그 다음 17번이 누구냐? 클로라이드, 할로젠이잖아. 염소. 풀 뜯는 염소, 이렇게 외우잖아. 브로민, 아이오딘. 그러면 나트륨 밑엔 누구야? 리나가, 리튬 나트륨, 큰 칼륨, 루비디움, 셉에서 세슘, 어느 나라로 튀어? 프랑시움. 이게 알칼리란 말이야. 리나가 큰 루비, 셉에서 프랑스로 이거 알았어? 그럼 칼륨이 19번이잖아. 옆에 칼슘 4개라고, 세트 2는. 니네 이온결합에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어차피 수학능력 평가를 봐야 되잖아. 맞잖아.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애들은 세트 1, 세트 2는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 무조건. 이온결합. 결국 전자들이 움직여서 안정한 전자빛을 다뤘어. 그런데 얘들은 아니야. 외곽의 전자가 원자가 전자수라고 하는데 그 전자값이 4개 이상 되는 애들이 비금속이야. 알았어? 그런 애들은 서로 전자를 공유한다. 말 잘 알아들어. 주고 받는 건 이온결합이야. 알았어? 근데 서로 공유하는 건 공유결합이야. 우리 이거를 다루는 게 화원이야. 공유결합을 다루는 게. 알았니? 그래서 얘가 우리는 이온결합 해가지고 니들은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이온결합은 원소하고 화합물 중에 누구만 존재하더라. 얘들은 간단한 조성비를 나타내는데 원소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양이온 혼자 이온결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해 갔어요? 두 번째, 비금속은 공유결합인데 외워야 될 거. 공유결합에는 금속이 있다, 없다. 그래서 이 단원 끝날 때까지 금속은 딱 2개 본다. 공유결합은 금속이 없는 결합이라고. 근데 2개를 본다. 그게 왜 그런지 이유도 배우는 거야. 알았어?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건 봐라. 금속은 남자고 비금속은 여자라니까.
음양오행설에 금속이 양이야. 남자라고 양. 여자는 음이고. 남녀가 좋아서 결합한 건 결혼해야 되잖아. 그치? 싫으면. 그래서 이혼결합 해야 돼. 알았어? 이혼 안 된단 말이야. 그리고 공유결합은 여자애들 결합이야. 니네 여자들이 우정이 훨씬 센 건 알지? 남자들은 막 의리 뭐 이러고 다니는데 아니야. 여자애들은 한번 싸우잖아. 끝이야. 평생 안 봐. 남자들은 어떠냐? 한 시간 있다가 면이요? 왜 또 매점 가서 크림빵에 묻혀가면서 좋아하고. 여자애들 싸우면 끝이야. 나중에 봐봐. 여자애들 가만히 보면 친하면 모든 걸 다 공유해. 속까지 다 드러내서. 남자들은 어느 정도 있잖아.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고 눈부랭이처럼. 그리고 서로 알려고 안 해. 남자들은 상대방의 비밀을 굳이 알고 싶지가 않아. 와서 얘기하려면 그게 싫어. 아씨, 그 무거운 얘기는 나중에 해. 뭐 이렇게 쓱 얘기한단 말이야. 그냥 두루두루 친한 거지. 그러다가 좀 오래 보면 우정이라고 얘기하고. 여자애들은 모든 걸 공유해. 그래서 만약에 그 공유된, 둘만의 공유된 사실이 밖에 새나갔다. 끝나는 거야. 평생 안 봐요. 알았어요? 그래서 공유결합이 제일 셉니다. 여러분, 화원까지 안 배우는 결합이 하나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금속이에요. 그럼 누구라는 얘기야? 남자 대 남자예요. 여자들은요, 자기애 강해요. 자기애도 강하고 화합물도 만들어요. 알았어요? 이런 애들을 독립적으로 존재를 하잖아? 분자라고 합니다. 분자가 영어로 뭐였어? 원자는 아톰, 분자는? 맞았어요. 드라큘라. 무슨 큘라? 몰레큘라, 이 새끼. 그래서 앞에 몰자 따가지고 단위를 붙였잖아. 뭘로. 좀 들어. 좀 무신의 낱말 외우지 말고 이놈들아. 이해 갔어? 그런데 금속은 말이다. 특징이 뭔 줄 알아? 자기 자신만 결합해. 내가 최고야. 얼마나 자만감이 쩔고 자애가 강한지 거울을 딱 보자는 남자애들은 5분간 딱 봐, 거울을. 그리고선 이 정도면 이러고 쓱 나가요. 남자들은 다 그렇다니까. 자기를 못생겼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잘생긴 건 아니지만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남자애들은 없어요. 알았어요? 아무리 뭐하지만 오징어라고 생각하는 없다 이거죠. 왜? 남자들은 자애가 강해요. 자기애가 충만합니다. 얘들은요, 봐요. 이거는 참고로 알고 있어요. 금속 결합은요, 금속과 금속인데 얘는 얼핏 빛이죠. 주기율표에서 얼핏 나와요. 얘들은 이렇습니다. 그럼 이들의 차이가 뭔지 보세요. 얘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반드시 이렇게 존재해야 돼요. 이원자 분자로. 물론 여러분. 얘도 있죠. 헬륨. 세트 1의 대표 네온. 세트 2의 대표 아르곤. 근데 얘들은 결합을 하지 않아요. 화학 결합을. 혼자 완전한 전자 배치이기 때문에 1원자 분자고요. 다 H2, N2, O2, F2, Cl2. 할로젠이 다 2원자 분자잖아요. 근데 얘들은 뭐요? 이렇게 존재해요. 그래서 봐요. Na, Mg, Al 이렇게 혼자. 알았어? 원소잖아요. 대문자 하나니까. 그럼 얘들은 뭡니까? 화합물이죠. 이온결합 어떻게 존재했죠, 얘들아? 누가 양이온이야? A, B 중에 누가 양이온이야? 그래, 앞에 있는 게 무조건 양이온이야, 얘들아. 그렇게 약속을 했어. 너희들끼리 약속 어기지 마. A, B는 그리고 이온결합은 간단한 조성비로 나타내요. 그래서 A가 플러스 1가면 B는 마이너스 1가고요. A가 플러스 2가면 B는 마이너스 2가예요. 그러니까 A가 플러스 3가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제가 B 마이너스 3가 없다고 그랬죠. 안 나온다고 했죠. 통합과학에서 절대 안 나옵니다. 알았어요? 다원자 이온 빼고는 절대 안 나와요. 고로 이온 결합은 A, B가 있는데 A, C2가 있다. 응? A, B가 있는데 A, C2가 있다. A는 플러스 2가예요. 100%. 알았습니까? 그게 추론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비금속 애들은 원소도 있고 화합물도 있을 수 있어요. 공유결합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뭐만 배운다고 했죠? 요것만 배운다고 했잖아.
얘들이 왜 전자를 주고받고 공유합니까? 라고 한다면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되기 위해서, 다시 안정한 땡땡 배치가 되기 위해서, 그 땡땡이 뭐예요? 전자입니다. 화학은 뭐 학문이랬죠? 전자 학문이래잖아. 그럼 첫 번째 나오는 전기분해가 뭐를 물어보는 거냐고. 정말 공유결합에 전자가 관여해 확인하는 실험이라니까. 그래서 뭐를 연결하니? 전기 에너지를 연결하잖아. 건전지로. 도선이 연결된 거야? 끊어진 거야? 끊어진 걸 갖고 연결하잖아. 근데 만약에 이 끊어진 도선에 전류가 흐른다는 건 전자가 이동할 수 있다는 거고, 이 화합물이, 봐라. 화합물은 얘 둘밖에 없다. 이거 전기분해 못한다. 알았냐? 둘밖에 없는데 굳이 공유결합을 쓴 이유는 우리는 화원에서는 공유결합만 다룰 거야 해가지고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유결합 물질은 물속에 들어가면 대부분이 전류를 통하지 않아요. 비전해질이라고요. 왜? 전자를 공유하니까. 못 움직여요, 전자가. 부도체입니다. 그래서 전기분해할 때는 반드시 전해질을 넣어줘야 된다고 그랬잖아. 뭐요? 그러면 그거 했잖아, 그때. 걔는 물에 들어가면 100% 전해질이라고. 알았어? 걔들을 넣어서 간접적으로 전기분해를 시키는 거지. 들어가는 물질은 전류를 통하기도 하지만 음극에 가서 수소가 환원되게끔, 양극에 가서 수산화연이 산화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이온만 가능해요. 지 좋다고 지가 가서 환원하고 산화하면 안 돼요. 염소는 그래서 안 돼요. Cl-는 OH-랑 딱 붙잖아요. 그럼 Cl-가 지가 먼저 산화돼요. 염소 기체로. 전기분해할 때 그래서 NaCl 넣어주면 안 돼요. 전해질로. 그럼 산소 안 나오고 염소 기체 나와요. 그 냄새 맡다 뒤져요. 황록색은 독성 기체입니다. 냄새가 이뻐요. 좋아요. 이제 뒤진다 알았냐? 그 유색 기체가 나오면 가까이 가지 마라. 유색 기체는 위험한 기체야. 그래서 독가스가 안 보여. 무색이야. 야, 너 같으면 군사들을 가는데 저기 유색 기체가 나오면, 야, 피해가지. 다 피해가지. 안 보이게 사람을 죽여. 알았어? 호흡곤란 이런 걸로 아니면 기포가 생겨가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같은 전으로 하여금 공포감을 느끼게 만들어. 이렇게 기포가 생겨. 이런데 막. 얼마나 승질 나요. 총 맞아서 막, 으악 하는 것도 승질 나는데. 그래서 저격범들이 총 쏠 때도 있잖아. 어디 쏘는 줄 알아? 사람을 딱 맞고, 막 헤드샷. 아니에요. 여기 쏴요. 그럼 이 동료가 어떻게 쓰러지면서 소리를 오래오래 지르겠죠. 그럼 어때요? 놓고 가겠어요? 저는데 그 두 명이 걔를 부축하죠. 3명의 전력을 소비시킬 수 있어요. 그게 저격병 훈련 첫 번째예요. 땅 하면 땅 이거 안 좋아해요. 발목 쏴요. 그래서 애가 막 소리 지르게 그러면 주변에 공포하게 쫙 깔려갖고 전력이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걔 살리려고 2명이 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메고 또 뭉쳐매고 또 뭉뭉씩 가잖아요. 전력이 3명이 누수되잖아. 잔인하죠. 솔직히 전쟁터가 정말 그래요. 부비출해 뭐 이렇게 지뢰 여러분 1차 세계대전 때는요 지뢰가 땅 떠올라서 터지는 지뢰를 개발해서 독일 애들이 여기서 터져요. 자네 같으면 가겠어요? 탕초가 여기 터진다니까? 그럼 뭔지 알겠죠? 공포감에 쩔어서 못 가요. 다리 잘려나가고 이런 거 모르는 거 여기서 통 튀어나와서 뻥뻥 터져요. 와, 잔인해요, 잔인해. 완전히. 그러면 누군가는 다쳐오잖아요. 안 가요, 거기. 이씨, 거기, 너가 좀 가겠냐? 그냥 죽으면 멋있긴 하는데, 거기만 뻥 터지면 이제 얼마나 성질이 나. 그래서 잔인하다. 자,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는 화학결합에서 전기분해할 때는 왜 하느냐? 화학결합에 뭐가 관여한다는 걸 보기 위해서 전자가. 그래서 그 외적인 건 수마산풀, 수가산조, 수폭산화, 수이산일은 그 외적 질문이에요. 수소는 마이너스, 산소는 플러스에서 발생하고 수소는 가연성이며 산소는 조연성이다라는 말. 수소는 갖다 불을 대면 펑 하고 터집니다. 그래서 물을 만들거든요. 연소니까. 산소는 타는 걸 도와주기 때문에 깐부기 물을 확 하고 태워요. 조연성 기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수소 기체는 부피가 2고 산소는 1이다라고 하는 거. 부가적 사항이다. 꼭 전 수업을 보고 필기해라. 알았냐? 오늘은 전기 음성도를 배울 거야. 엑서사이즈 1번까지 풀었고요. 자, 내려가 봅시다. 다음 페이지 전기 음성도 보세요. 자, 여러분 이걸 왜 배우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먼저 이 전기 음성도를 주장한 과학자들이 되게 많아요. 루이소도 있고요. 폴링도 있고요. 근데 최근에 폴링이라는 과학자가 이걸 만들어냈어요. 그 왜 만들었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만들었을까? 여러분 산화원은 배웠죠? 그죠? 산화원은 배웠지만 산화수는 안 배웠을 겁니다. 이건 이제 화학투에 가서 배우는데 지금 여러분들 선배들은 화원에 나와요. 그래서 통합과학 문제는 되게 쉽게 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산화수를 안 배웠잖아. 우리가 전기음수를 배워낸 이유는 공유결합 때문에 배우는 겁니다. 공유결합 때문에. 자, 내 말을 들어봐요. 제가 여기서 소개를 한 이유는 이거 하나거든요. 여러분, 이온결합은 물에 들어가면 이온화가 됩니다. 이미 이온 결정 자체가 이온이 돼서 결합되어 있는 애인데 물에 들어갔을 때가 떨어지는 것 뿐이에요. 화학변화 아니에요. 다시 소금을 물에 녹이면 소금 물 되죠? 그 우리 화학변화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꼭 이상한 놈들이 염화나트륨을 물에 녹여 이온화시키는 화학변화예요. 이제는 틀린단 말이야. 뭐 소금을 염화나트륨 바꾸기만 했는데 무슨 화학변화예요? 애초에 나트륨이온하고 염화이온이 붙어있는 애가 떨어지는 것 뿐이라고요. 알았습니까? 전자가 이동하는 거 아니에요. 알았죠? 그런데 가끔 공유결합 물질도 물에 들어가면 이온화돼요. 그 대표적인 게 산임이에요. 산. 여러분 산. 여러분 산 아무거나 대봐요. 뭐 있어요? 이거 무슨 산이야 얘들아? 염산이죠? 이 무슨 이온이야 얘들아? 그래서 질산이야 이거. 박하사탕도 알려줬죠 선생님이. 박하사탕도 알려줬잖아. 이거 무슨 이온이야? 그래서 이거 황산이야. 야, 갖다 붙이면 돼, 대충. 여기에 금속이 있나 확인해봐. 원소. 금속 원소 보여? 이게 분자야. 무슨 결합이야, 그럼? 그렇지. 근데 물에 들어가면 이온화 되잖아.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반대로 얘기해봐. 니네 황산칼슘은 무슨 결합 물질이야? 금속 이온이 있잖아. 무슨 결합이야? 이온 결합이야. 근데 물에 들어가면 녹아, 안 녹아? 안 녹아. 이거 어떡할 거야? 이온 결합 물에 들어가면 이온화 돼야 되는데? 왜 안 되지? 이것 때문에 음성도가 필요했던 거야. 무슨 말이냐? 이온 결합을 한다고 해서 이온 결합성이 100%가 아니라는 거야. 과학자들이 봤는데. 공유 결합을 하면 공유 결합성이 100%인 게 있어. 어떤 때냐고? 동일한 원소가 원소로 존재할 때 H2, N2, O2처럼 동일한 원소가 공유결합을 하면 그건 공유결합성이 100%라 물에 들어가도 이온화될 확률이 거의 0이야. 물에 녹지도 않고. 알았니? 근데 얘들이 서로 다른 화합물로 공유결합을 하잖아? 그럼 일부 애들이 이온화가 돼. 그게 산이야.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그럼 이온결합이라고 할까 얘를? 이온화된다고? 아니야. 야 그럼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극성 공유결합성과 이온결합성을 공존한다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야, 과학자들이. 그러면 어떤 게 이온결합성이고 어떤 게 극성 공유결합성이야? 나는 니들한테 쉽게 알으라고 금속과 비금속, 비금속과 비금속이라고 설명했지만 화학은 음성도 차로 얘기해. 음성도 차로. 그래서 음성도가 필요했던 거야. 다시 말해서 이온결합 물질은 물에 들어가면 만 개를 녹이잖아. 만 개가 모두 이온화되지 않아. 만 개 비슷하게 이온화되면 그걸 강전의 질이라고 해. 근데 만 개 넣는데 하나 이온화되잖아. 그러면 약전의 질이라고 해. 그럼 이온화 왜 안 되냐는 거지. 그걸 설명할 길이 없는 거지. 그게 바로 공유결합성이 존재해서 그렇다라고 설명을 해. 그러니까 이온결합 물질들은 이온결합성이 좀 더 강한 애들이야. 알았어? 그 다음에 공유결합 물질은 이온결합성도 있지만
공유결합성이 좀 더 강한 애들을 공유결합 물질이라 불러. 물론 완벽하게 공유결합성이 100%인 애들은 호돈수 물질이야. 분자 중에서. 그래서 음성도가 필요했던 거라고. 그럼 음성도의 정의가 뭐냐고? 공유결합은 전자를 어떻게 공유를 하잖아. 그지? 이온결합은 어떻지? 주고 받아버린단 말이야. 준 놈은 무슨 전화를 띄고 플러스, 받은 놈은 마이너스인데 공유결합은 공유를 해 하는데, 잘 들어, 음성도가 차이가 있으면 음성도가 센 놈이 전자쌍을 좀 더 당겨 자기 쪽으로. 그럼 음성도가 뭐냐고? 공유 전자쌍을 당기는 상대적 힘이 세기야. 공유 전자쌍을 당기는 상대적 힘이 세기. 그런데 비금속은 당기는 힘이 다 세. 하물며 수소조차도. 그런데 지들끼리 싸우면 차이가 있다는 얘기야. 제일 센 놈이 누군가 봤더니 플로린이야. 걔는 어떤 비금속과도 만나도 서로 당기는 힘을 비교할 때 제일 세. 그럼 내가 지금 말하는 게 뭐냐? 음성도 자체가 다 달라. 모든 원소들이. 근데 니네 음성도 표를 보잖아? 그러면 똑같은 놈이 눈에 띄어. 예를 들어 7번 질소랑 17번 염소가 3.0으로 똑같아. 알았어? 근데 약간 뭐 염소가 좀 세고 이래. 음성도가 진짜로 따져보면. 알았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거는 2016년 이전 거야. 음성도가 교과에 실린 건. 그러니까 그렇게 자세히는 안 물어보겠다는 거지. 대신 모든 원소는 음성도가 달라. 그러면 서로 다른 원소가 딱 있잖아? 서로 다른 원소가 있으면 무조건 전자성은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 있어. 왜? 모든 원소가 음성도가 다르니까. 알았어? 그래서 너희들이 그 전기 음성도를 가만히 보잖아? 비금속들이 대부분 세. 그걸 책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플로린과 가까울수록 음성도가 세다고 돼 있어. 플로린을 4.0으로 기준값을 딱 잡아. 이게 상대값이야. 그럼 단위가 있냐? 없어. 그냥 상대 비교값이야. 4.0이 제일 세. 그 다음에 금속 쪽으로 갈수록 음성도가 무조건 떨어져. 걔들은 뺏는 성질보다는 뭐야? 뺏기는 성질이 강한 애들이야. 그래서 제일 약한 게 누군가 보면, 자, 플로린과 대각선을 쭉 따라 내려가잖아? 그럼 아까 얘기했지. 알칼리 금속의 제일 끝에가 어느 나라였어? 프랑스, 프란슘이야. 걔가 0.7이야. 걔가 제일 작아. 대각선 맨 끝에 있는 애. 알았니? 그러면 너희들이 따져야 될 건 뭐라고? 야, 금속과 금속은 따질 필요가 없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여분으로. 금속 결합은 다른 금속이랑 결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현실을 봐. 너 쟤랑 결혼하면 하겠냐? 아, 남자들은 물론 극히 일부가 남자를 좋아하는 애들도 있어. 근데 남자애들은 말이다.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고 내려가다가 친해. 안 친한 애도 아니야. 근데 뒤내가 장난치다가 어깨 동무해. 그것 때문에 싸워. 거기서 싸워. 만졌다 이거지. 알아? 여자애들은 어떠냐? 8명이 팔짱 끼고 걸어. 화장실도 2명이 같이 가고 막. 만약에 화장실 가는데 어떤 남자가 너한테 친한 애인데 같이 가자. 그럼 너 가겠냐? 뭐야 이러는 거. 남자애들은 절대 그런 걸 싫어하잖아. 남자들은 절대 다른 물과 화합물을 안 만들어. 그래서 금속의 전기 음성도는 말이다. 그냥 비금속보다 작다라고 하는 게 제일 이해가 빠르다. 그럼 무슨 얘기인가 봐. 비금속 사이의 음성도 차보다는 비금속과 금속의 음성도 차가 크다는 얘기야. 음성도 차가 크면 이온 결합성이 크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지. 음성도 차가 크면 전자쌍이 서로 공유가 아니라 한쪽으로 빼앗겨. 누구 쪽으로? 비금속 쪽으로. 무조건.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돼. 근데 지금은 내가 TMI를 한 거야. 왜? 나도 이제 돈을 받고 수업을 하니까 뭐 깊은 것도 슬쩍 던져주고 막 이해하든 못하든, 그치? 그럼 니들이 이해한 척하면 나도 또 이해해준 척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냥. 좀 쓰길라? 그치? 했던. 그럼 이제 본격적인 수업을 해볼게. 왜 전기음성차를 배우냐고? 우리는 공유결합만 따진대잖아. 그래서 봐라. 서로 다른, 이거 정의가 두 원소가
공유, 전자, 한 쌍. 단기는 상대적 힘의 세계라고 정의를 하는 거지. 그래서 상대적이기 때문에 단위가 없어. 그냥 숫자로만 줘. 폴링이란 과학자가 얘기했어. 자, 외워. 제일 센 애가 누구라고? 플로린이야. 그 다음에 누구냐고? 산소. 그 다음에 누구냐고? 질소. 그 다음에 쭉 내려가. 일반적으로 17족 할로젠들이 좀 세. 플로린 밑에 쭉 나열해 있어서. 그러면 제일 약한 애가 누구냐? 비금속의 수소야, 수소. 그럼 그거보다 더 약한 애가 있다. 걔를 이렇게 쓰는 거야. 쌤, 금속도 쭉 나열해야지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금속끼리 비교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금속이냐, 비금속이냐를 비교하잖아, 이온결합은. 근데 이온결합은 이미 통합과학 시간에 끝났어. 여기는 무조건 뭐만 나와? 공유결합만. 그러니까 얘를 볼 일이 없어. 알았니? 그럼 제일 약한 게 누구라고? 수소. 얼마인데 읽어봐. 음성도. 얼마야? 얘 음성도 얼마요? 2.1이지? 얘가 2.1이야, 얘들아. 플로린 얼마인가 봐봐. 자, 바로 옆에 있는 산소 얼마겠냐? 그 옆에 있는 질소 얼마라고? 그 옆에 있는 탄소 얼마야? 2.5. 그 옆에 있는 분소 2.0. 얼마씩 줄고 있니? 0.5씩 줄어. 리튬 얼마야? 삐졌다. 네. 빨리 대답해. 얼마? 분소가 2.0이라고. 옆에는 얼마냐고. 그래, 1.0이지. 누가 암기하래? 원리를 하라. 다시 염소가 얼마야? 봐봐. 음성도 거기 있잖아. 읽으라고. CL 플로린 밑에 3.0이지. 그 옆에 있는 황 얼마야? 2.5. 그 옆에 있는 인 얼마야? 2.1. 아니 보고 읽으라고. 그냥 누가 뭘 외우래? 자, 옆에 있는 규소 얼마야? 1.8. 알루미늄 1.5. 얼마씩 주냐고. 0.3씩 줄잖아. 그쪽은 처음에 0.5, 0.4 그러다 0.3, 0.3, 0.3. 그래서 나트륨 얼마야? 0.9. 야, 내가 너한테 외우란 말은 안 할게. 그냥 이런 규칙성이 있구나. 그런 애들을 찾는다고. 뭐가? 수능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걸 공부하는 것도 수능을 공부하는데 좀 더 보탬이 되려고 하는 거야, 지금. 수능의 성향이 그거라니까. 사고력을 측정하고, 그 다음에 공감각을 측정하고, 수리, 수열, 논리적 사고. 마지막이 이제 이건 대갈박 수준인데 지각 판단. 쉽게 말해서 지각 판단은 어떤 특정 분야에 난 놈이 있어. 네 친구들 중에 옷 진짜 이쁘게 입는 놈 있지, 보면. 센스 있게 입는, 얼굴도 뭐 하얗고 뭐 이런 건 좋은데, 얼굴도 좀 그닥 그런데 막 옷은 좀 조식 좀 입는데 뭐 이렇게 입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게 그쪽에 지각 판단이 뛰어난 거야. 아니, 그림을 그린 센스 있게 막 그린 애들이 있어. 그쪽에 지각 판단이 뛰어난 거라고. 재능이 있는 거라고. 그거를 물어. 알았어? 그런 애들이 문제를 풀 수 있게 문제를 만들어내는 게 걔들이란 말이야. 그럼 너희들도 그렇게 가야지. 야, 저쪽에서는 막 올림픽 종목 총, 활, 칼. 그런데 여기서 공기놀이 하고 있고. 야, 나 출전할래요. 공기 없어요? 에이, 이렇게 되면 끝난 거 연습하고 와야지. 거기 가서 상대를 하려면. 야, 알겠어? 전기음성도는 이렇게 외우는데 우리는 뭐만 외운다? 얘만 한다. 그러면 외우는 방법. 비금속 중에 제일 음성 작은 애가 누구라고? 수소지. 제일 센 애는 3대장이 누구야? FOM. 얘하고 얘만 외워. 기본으로. H와 누구? FOM. 빨리 읽어봐. H and FOM. 빨리 읽어봐. 뭐요? 핸드폰 자식들아. 그렇게 외우라고 그냥. 알았어? H랑 FOM 꼭 외워놔.
플로린보다 음수로 센 애는 없어, 얘들아. 알았니? 그럼 그 다음에 내가 할 작업이 뭐겠냐? 이 장이 되게 간단해, 얘들아. 무슨 얘기냐면 지금부터 우리는 분자라는 독립적인 구조의 물질을 찾으러 가거든? 근데 이렇게 서로 다른 원소가 공유를 하면 누가 될까? 서로 다른 원소가 공유 결합하면 1번, 2번 중에. 대문자가 둘이가 될 거 아니냐? 뭐가 될 거요? 2번이 된다니까, 얘들아. 야, 1번은 해석이 불가해, 해석 불가. 그냥 걔들은 물에도 안 넣고, 그냥 걔들은 극성 자체가 없어. 공유결합상 100%는. 그런데 화합물이 되면 전자상 편제가 일어난단 말이야. 음성도 어떤 쪽으로? 센 쪽으로 전자쌍이 치우치지. 그럼 들어봐라. 전자쌍이 있는데 그걸 몽땅 뺏어 가면 걔가 마이너스 1이야. 음이온. 뺏기면 플러스 1이야. 근데 안 뺏기고 바둥바둥거리고 이러고 있어. 그래도 전자쌍이 치우친 쪽이 부분적으로 음전화를 띠고, 그 뺏긴 건 아닌데 좀 약간 이렇게 밀린 쪽이 플러스 부분전화를 띠겠지. 그게 쌍극자야. 여러분들 이거부터 지금 배운다고. 다시 봐. 내 말 들어봐. 이거 왜 배우냐면 전기 음성도의 차가 0이라면 알았어? 전자쌍의 편제 현상이 안 일어나요. 그럼 아예 원소의 부분 전화가 안 떠요. 그런데 서로 다른 원소가 공유 결합을 하게 되잖아요. 그 음성도가 센 쪽으로 전자쌍이 치우친다니까? 그럼 거기에 부분 전화가 또, 그 부분 전화 우리 뭐라고 해야 돼? 이거라고 배울 거예요. 델타라고. 그럼 델타 플러스는요, 얘보다는 어떨까요? 작다니까요. 뺏긴 건 아니잖아. 이해 갔어요? 그 부분 전화를 띄는 애들을 우리는 극성 공유 결합이라 하고, 부분 전화를 띄지 않고 아무 전화도 띄지 않으면 뭐라 부른다? 무극성 공유 결합이라 할 거라고. 이걸 찾으면 되니까 구조식에서. 다시 무극성 공유결합은 원소가 어때야 돼? 동일해야 돼. 근데 극성 공유결합은 서로 다른 원소에다. 되게 쉬워 이거. 근데 뒤에 가서 지 스스로 얽혀 이제 회로가. 이러고서. 내 말 들어봐. 너희들이 전기 음성도를 배운 이유는 딱 하나야. 전기 음성도라는 게 이런 거다라는 걸 배워. 누가 제일 세다고? 플로링이 제일 세. 그럼 그 밑에 내용들이 뭔지 필기를 안 해도 안다고. 같은 주기에서는 번호가 어떨수록 음성도가 크겠어? 클수록 크다고. 왜?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야 플로린과 가까워질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런데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지면 플로린이랑 멀어져, 가까워져? 멀어지잖아. 음성도가 준다고. 그래서 저 밑에 있는 프란슘이 0.7밖에 안 된다고. 그 위에 있는 리튬이 1.0인데. 이해 갔어? 그렇게 된다고, 음성도 자체가.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내용들 있지? 같은 주기에서, 같은 촉에서. 이 말이 플로린과 가까울수록이라는 표현이야. 알았니? 그러면 이런 원자 반지름 이런 말 자꾸 써 있는데 그런 말들은 내가 학교에서 혹여나 또 반지름에 대한 얘기 할까봐 곁들여 준 거고, 안 한다면 넘어가면 돼. 핸드폰만 기억하면 돼. 핸드폰. 알았어요? 누가 제일 약하다고? 수소야.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어. 봐라. 두 개를 알아야 될 거. 먼저 봐라. A하고 A가 이렇게 공유 결합을 이렇게 선으로 표현하거든. 구조식으로 표현할 때. 이러면 얘는 무슨 공유라고? 무극성 공유고. 이렇게 하면 뭐가 되는 거야? 극성 공유인데. 잘 봐. 극성 공유가 되었는데, 자, 선생님이 이렇게 써줬어. 전기 음성도를. 그럼 이 둘이 극성 공유지. 자, 여기서 A는 무슨 전화를 띈다? 부분 전화로 무슨 전화를 띈다? 마이너스. 그럼 얘는 플러스. 음성도가 크니까.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얘도 마이너스. 플러스를 띄는데, 잘 봐라. A는 음성도가 크니까 다 부분자는 마이너스를 띄는데, 노란색 마이너스가 클까? 빨간색 마이너스가 클까? 예상해봐. 노란색, 빨간색이 누구 부분 전화가 더 클까?
음성도 차가 크면 상대적인 힘의 차이가 크다고 보면 돼. 그래서 B하고 공유전자를 당기는 힘보다는 C하고 당기는 게 A가 훨씬 수월해. 쭉 당겨와. 음성차가 크니까. 그래서 노란 거보단 빨간 게 커. 쭉 당겨가면 쭉 당김을 당한 놈도 큰 거야. 뭔지 알겠냐? 저쪽으로 부분전화가 마이너스 3분의 2야. 그럼 나는 플러스 3분의 2야. 왜? 전하 평형의 법칙에 의해서. 이건 전기장에서 배워, 니들이. 물리원에 가면. 알았니? 표현이 그렇다고 지금 말하는 게, 음성도차가 크면, 1은 아니지만, 1이 되면 이온결합이야. 1 마이너스 1 이렇게 돼버리면 뺏고 뺏긴 거니까, 부분전화가 크구나. 음성도차가 크면. 알았어? 하지만, 거기까지도 안 다룰 거라고, 너네는. 뭐야? 극성 공유결합이구나. 그래서 뭐가 생길 수 있다? 쌍극자가 생긴다. 이거 되게 중요하다. 쌍극자가 생긴다. 전기학에서는 얘들아, 쌍극자가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일본한테 해가지고 근처에 가까이 가져가 보는 거지. 그럼 무슨 현상이 생겨? 정전기 유도지. 근데 걔 치우면 어떠냐? 다 돌아오잖아. 안 돌아온다니까 얘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분자 뛰고 있는 거야 얘들은. 쌍극자가 다 있다고 분자 내에. 알았어? 다시. 서로 다른 원소가 공유 전자쌍을 공유하고 있으면 뭐라고? 극성 공유결합. 같은 원소끼리 전자를 공유하면 무극성 공유결합. 무극성은 부분전을 뗀다 안 뗀다? 안 뗀다. 지금 이걸 무언 차이로 알아냈다? 전기 음성도 차로. 이 얘기야. 자, 그 밑에 봐봐. 전기 음성도 크기 나와 있고, 그치? 전기 음성도가 크다는 건 공유전자성을 좀 더 세게 끌어당긴다는 뜻이고, 그치? 같은 쪽에선 번호가 클수록, 같은 쪽에선 번호가 작을수록 음성도가 크다. 이해 갔어? 그 다음, 같은 쪽에서도 마찬가지야. 같은 쪽에서는 원자 번호가 크면 원이 많아지지. 전자꽃들 모양의 원이. 알잖아. 너네 3주기는 원 3개 그리고 2주기는 원 2개 그리고 기억나냐? 점 찍고 가장 바깥쪽에 전자 점수가 원자과 전자고 배웠잖아. 통합과학 시간에. 그치? 그래서 저 7주기는 원을 몇 개 그리라는 거야. 원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얼마네. 그럼 봐. 중심에 있는 놈이 덩치는 이만한데 전자쌍을 땡길 힘이 나오겠어? 옷 잔뜩 껴입은 놈이 이리와 얘를 잡아당기겠냐고. 옷 좀 호리호리 입은 애들이 잘 당긴단 말이야. 그래서 원자 반지름이 작을수록 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원의 개수가 적을수록, 주기가 적을수록. 그럼 같은 주기에서는 번호가 작아야 돼. 그리고 또 하나, 같은 2주기라도 봐라. 2주기라도 3번과 9번이 다른 건 3번은 전하량이 플러스 3이고 중심 원자가 9번은 플러스 9야. 결국 전자는 이 중심 잭전화가 당기는 거거든. 플러스 3이 당기는 거보다 플러스 9가 당기는 게 훨씬 세게 당겨지겠지. 그래서 걔들은 번호가 커질수록 반지름이 작아져요. 같은 옷을 입어도 중심 핵전화가 세서. 물론 이런 거 여러분도 안 배워요. 하지만 원리는 알아두라고. 원자 반지름이 작을수록 음성도가 대부분 커지는구나라고 알아두세요. 알았어요? 이해 갔습니까? 자, 오른쪽에 문제 잠깐 볼게요. 엑서사이즈 문제 2번. 그림은 주기율표를 나타내는 건데요. A, B, C, D 중에 누가 제일 가까워요? 플로린하고. C가 제일 가깝죠. 걔가 음성도 제일 세요. 거기 보니까 17족이잖아. C가. 걔가 플로린 4.0 제일 센 애라고. 바로 옆에 있는 B는 누구예요? 산소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A는 누굴까요? A는 나트륨이죠. D는 누굽니까? 황이죠. 이해 갔어요? 그래서 음성도 비교하면 C가 제일 크고 그 다음 B, D는 같은 족이잖아. 번호 작을수록 세다고. 산소가 셉니다. 3.5. 알았어요? 황은 한 2.1? 요 정도. 오케이? 그 다음에 A는 나트륨 0.9 정도 됩니다. 이해 갔죠? 순서대로 C, B, 누구? D, A. 자, 엑서사이즈 4번. 원소 X, Z 사이의 결합으로 생성된 화합물에서 부분 전하를 나타낸 것인데, 여러분 잘 봐.
XY 공유결합했는데 부분전화 음전했던 거 누구야? X지? 그럼 X쪽으로 부등호쳐. 음성도가 큰 거야, X가. X가 Y보다 음성도 큰 거야. 그럼 X하고 Z 비교해봐. 누가 커? 역시 X가 커. 됐지? 그 다음 Y하고 Z 비교해봐. 누가 커? Z가 크지. 끝난 거 아니냐? X, Z, Y 순서야, 음성도 크기는. 근데 왜 이렇게 핀볼처럼 동글동글하게 써놨을까? 과학자들은 이 동그란 모양이 전자구름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알았냐? 전자구름끼리 있을 때 그 구름을 당기는, 서로 당기는 힘의 세기가 누가 크다? 음성도가 센 애가 커서 실제로 어느 책에는 전자구름을 그쪽으로 당겨서 그리기도 해. 예를 들어서 봐라. X가 지금 음성도가 세잖아. Z보다, G보다. 그래서 전자구름을 뭐 이런 식으로 그리기도 해. 이렇게 그리기도 해. 이렇게. 이쪽으로 당겨졌다 이거지. 이렇게. 알았어? 전자구름을. 근데 그런 표시 안 해도 뭐라고 써줘? 부분전화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로도 표현한다는 거. 알았습니까? 자, 이제 넘겨보세요. 이제 공유결합의 극성이라는 곳이 있어요. 잘 보세요. 전기 음성도는 스쳐 지나가는 거고, 자,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공유결합은요, 두 종류가 있어요. 무극성 공유가 있고요. 극성 공유결합이 있어요. 물론 이 말에는요, 비금속과 비금속 간의 결합이다 이런 말이에요. 무극성은요, 동일 원소 사이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전기 음성도가 동일하다는 거니까 차가 얼마다? 0이라는 뜻이라고요. 부분전화 자체가 없다고요. 그러면 부분전화가 생기면 우리는 그걸 쌍극자라고 하거든요. 쌍극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얘들 사이에는 쌍극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어요? 그걸 벡터로, 여러분 벡터 안 배웠지? 들어는 봤어? 벡터? 야, 그것도 안 들으면. 기하와 벡터. 못 들어봤어? 기백? 고등학교 뭐, 누나들 뭐, 형들이 말하는 거 기백 못 들어봤어? 기백? 기하와 벡터? 들어봤지, 자식들아. 지금 그냥 머릿속에 지우려고 막 혼자 노력하니까 묻는 거지. 벡터가 뭐냐면, 인간이 발견한 숫자 중에 제일 멋있는 숫자가 얼마래? 그건 들어봤지? 0이래, 0. 자시야, 0. 기호는 뭐가 제일 멋진 거다? 화살표에서, 화살표. 기호는. 다 아라비아산이야. 알았어? 아라비아 사람들이 발견한 건데, 이 화살표에서 이걸 수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벡터라고 얘기해. 화살표의 길이를 뭐라고 부르고? 크기. 그 다음 화살표 방향을. 말 그대로 방향. 방향과 크기를 함께 표시한 거. 벡터. 물리 지금 배우고 있는 사람 들어. 물리. 벡터 처음에 첫 배우죠. 뭐 배워요? 속력과 속도요. 누가 벡터였어요? 그래. 알고 있는데 얘기 안 했구나. 자식. 그래서, 그냥 10m/s 이건 속력이고 플러스 10m/s는 속도라는 개념이거든. 자, 10m/s가 뭔 뜻이요? 1초당 10m 가요. 그럼 플러스 10m/s라는 뜻은 1초당 어디로 10m 가요? 우리는 벡터를 배울 거라고 그렇다고 벡터 계산하고 그런 거 아니오. 좀 어휘가 풍부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니네가. 내가 그렇게 만들 거고. 얘가 가요. 이게 아니라 이러저러 해서 저러저러 하니까 이러저러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얘가 큰디? 왜? 그냥 큰디? 그럼 안 된단 말이야. 이러저러 해서 저러 합니다. 논리적으로. 알았어? 다음 시간에
결합의 극성을 끝내고, 응? 숙제를 너희들한테 던져주면서 바로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들어갈 거야. 알았어? 뭐 숙제는 없지만 너희네가 예습 좀 하고, 다만 왜 숙제를 안 주는 이유 하나, 노트 필기해봐. 어? 내가 여기다 안 써줬지만 쓸 수 있는 전기 음성도에 대한 정의, 얘는 어디로 갈수록 크고 얘는 뭐에 대한 정의고, 음성도 딱 오려서 붙이고, 에? 보겠어. 전기 음성도 오려서 안 붙여있는 놈은 빠꾸. 선생님 저희 프런트 찢어서 붙여도 되나요? 돼. 또 복사해줄게. 돼. 알았어? 이쁘게 해와. 사람은 죽어서 노트를 남긴다 그러냐?